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윤나라입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본캐 달팽이는 쩔을 받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스토리북을 켰고요. 제가 스토리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궁금해가지고 보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은 조금 코맹맹이 소리기는 한데 제가 한번 이거 읽어드릴 테니까 시간 남으실 때 밤에 들으시면 좋겠다. 제가 그래서 한번 저도 읽어보고 어, 우리 힐링힐링 달봉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옛날 어느 마을 배추밭에는 훌륭한 배추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는 조금 다르게 생긴 배추가 함께 살았어요. 누구일까요? 얘인 것 같은데? 얘다, 얘. 배추들 사이에서 즐겁게 노는 다른 야채는 양파였대요. 하지만 서로 사이좋게 놀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양파 궁녀는 머리에 싹이 돋기 시작했어요. 아니, 넌 왜 머리에 싹이 나는 거지? 배추들은 의심스러운 듯 물었어요. 하하, 포드락지인가 봐. 라고 양파 궁녀가 말했어요. 내가 배추들 사이에서 놀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다르게 생겼으니까 지금 뽀드락지가 났다고 둘러댔나 봐요. 양파 궁야는 애써 모면하려 했지만 배추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이 녀석 외부인이잖아. 너희 나라로 돌아가. 아주 훨훨 날아가 버려. 배추들은 일제히 소리치며 양파 궁야에게 메카시즌 방귀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양파 궁야는 너무 서럽고 슬퍼서 배추밭을 떠나게 되었어요. 왜 하면서 가고 있네요. 그렇게 한참 동안 울면서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웬 머리에 싹이 난 야채가 쿨쿨 자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양파콩야는 너무 기뻐서 반갑게 인사했어요. 안녕, 너도 머리에 싹이 났구나. 너도 나처럼 배추밭에서 도망친 거니? 그러니까 비슷한 친구가 있는데 싹이 난 걸 보고 양파콩야가 반가워서 인사를 걸었나 봐요. 글쎄, 난 무우인걸. 무우가 뭐니? 양파콩야는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무우? 그럼 나도 무우인 거니? 어리버리 비스물에 그래야지만 나처럼 잘생기진 않았는걸? 뭐라고? 그건 아냐. 둘은 서로 옥신각신 다투기 시작했어요. 서로 도찐개찐인데 지금 서로 잘생겼다고 그러는가 봐요. 마침 두 야채가 옥신각신 하던 중 뚱군이 다가왔어요. 안녕, 걸음 좀 줄까? 뚱군은 여러 밭에 돌아다니며 야채들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아, 뚱군, 지금 잘 와주었어. 넌 이 아이가 어떤 야채인지 알고 있니? 내 생각엔 아마 양파가 아닐까 하는데 말야. 부구는 뚱군이 와서 여간 다행이 아니었어요. 그래, 특이한 아이로구나. 어디 보자. 뚱군은 양파 공야를 이리저리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금세 그새 알았다는 듯한 미소를 띄었어요. 나의 풍부한 경험과 상식으로 볼 때 이 아이는 분명히 마늘이야. 마늘이야. 그랬나요? 그랬군요. 뚱보는 자신있게 마늘이라고 가르쳐 주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양파 쪽이 더 가깝지 않을까? 라고 무군이 말했지만 뚱보는 여기 샤러 닥쳐. 이 바닥은 내가 더 잘 알아. 뚱곤 인성이 개빠았네요. 라며 일축해버렸어요. 이리 오렴. 근처에 마늘밭이 있으니 데려다 줄게. 뚱곤은 양파 콩야를 마늘밭으로 데려갔어요. 부구는 귀찮은 일에서 벗어난 안도감에 그럭저럭 편안해졌어요. 지금 헛둘헛둘 양파를 끌고 너 마늘밭에 가야 된다고 데려가고 있네요.
어느새 똥군과 양파콩야는 마늘 밭대기에 다다랐어요. 통통하게 살이 오른 마늘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역시 밭이 넓은 똥군은 발이 넓은 똥군은 야채 마을의 터줏대감이에요. 뛰어놀던 마늘 하나가 반갑게 인사하네요. 안가롱 마늘돌이, 똥야롱 똥군, 까루룽. 어머 귀여운 아이 넌 누구란? 그때 마을밭에 귀염둥이 마늘총아가 나타났어요. 내가 길에서 주운 마늘이야. 내가 데려왔어. 똥군이 어느새 대신 대답하네요. 그러나 둘 사이에 뭔가가 통했나 봐요. 똥군의 설명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군요.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냇물아 퍼져라 멀리 멀리. 똥야롱냥 의외로 속이 좁은 똥군이었어요. 방귀를 꼈나봐요. 질투했나봐요. 지금 에피소드가 엄청 많은데 진짜 옛날 그 시절에 넷마블 운영자는 정말 열심히 했군요. 지금 에피소드 1을 보았고요. 다음 에피소드 2를 볼게요. 그렇게 해서 똥군은 마을 촌장님에게 여기까지 오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였어요. 저런 촌장님은 주무시고 계셨군요. 촌장님이 마늘이네요. 마늘들은 저마다 수근거렸어요. 아무래도 마늘은 아닌 것 같아. 저 아이인 냄새도 없고 모양도 다른걸? 그럼 과연 저 아이는 무엇일까? 라며 고민하는 듯 보이지만 실은 이거 괜히 골치면 아픈걸? 하고 후회하는 똥군이었어요. 그때였어요. 내가 찾아줄 테야. 마늘종야가 손을 번쩍 드는 것이었어요. 이 아이에게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다면 분명히 커서 불량 야채가 될 거예요. 이 아이의 엄마를 찾아주도록 해요. 여러분 모두 응원해주세요. 너무 착하네요, 마늘이가. 니지베니, 뚜루뚜루뚜뚜. 경기도 안 좋은데 집도 절도 없는 거니? 이리 오렴. 손을 내밀어 줄게. 진짜. 그 당시에 야채부랑리 운영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이거 완전히 B급인데요?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마늘콩야의 감동적인 연설에 마늘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던 것이에요. 거기다 기립박수를 보냈네요. 3편. 뚜루뚜뚜뚜루뚜뚜뚜루뚜뚜 따다다. 저런 어쩌나 똥군 졸지에 한가해져 버렸나요? 하지만 야채부랑리의 지리를 잘 알고 있는 똥군이 없으면 양파콩야를 고향으로 데려갈 수 없어요. 마늘종야는 똥군을 달래보았지만 똥군은 나 뭐 그려야 해 라며 계속 삐지기만 하네요. 이렇게 한다. 마늘종야가 좋은 생각이 있나 봐요. 갑자기 표정이 포샤시해졌어요. 마늘종야는 웬 한가해 보이는 마늘 하나를 데려왔어요. 어쩐지 손해보는 느낌이야 라며 거부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마늘이가 약간 무대포네요. 네가 같이 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못 해낼 거야. 갑자기 웬 마늘 하나가 날아가면서 똥군은 뒤를 돌아보았어요. 어쩐 일인지 똥군의 마음이 눈 녹듯 풀려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앞장서겠어요 라고 외치는 똥군이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지금 똥군에게 키스를 하고 네가 같이 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못 해낼 거야. 이렇게 하면서 플러팅을 했나 봐요. 양파콩야와 똥군 마늘종야는 떠나는 작별 인사를 나누었어요. 촌장님은 짬뽕이 드시고 싶다며 오는 길에 군만두로 같이 사오라고 당부하셨어요. 짬뽕이 드시고 싶었구나, 촌장님이. 이렇듯 우여곡절 끝에 콩야 원장대가 탄생했어요. 그들의 앞길에 영원한 축복을 빌며 모두들 마중 나왔답니다. 4편이 계속됩니다.
야채들이 사는 마을 야채부리는 야부리는 정말 아름다운 마을이에요. 야부리가 여기에서 나오네요. 묵도 맑고 묵이 뭐죠? 산에는 예쁜 꽃들도 피어 있지요. 새 친구들도 사이좋게 즐겁게 여행을 하고 있었대요. 그때였어요. 아, 너 어디선가 친숙한 냄새가 풍겨와. 라고 똥군이 외쳤어요. 똥군은 주위를 물들던 흥신소 파리 한 마리를 보내 알아오게 했습니다. 똥군 주위에 맴돌던 게 파리인데 파리가 흥신소인가 봐요? 오메, 오메. 양마 후 돌아온 흥신소 파리는 일행을 어느 풀숲으로 데려갔어요. 파리가 안내한 곳은 다름이 아닌 마을에 사는 백수 응삼이가 응가를 하는 현장이었던 것이에요. 그곳에 갓 나온 응가가 심각한 표정으로 추스리고 있었어요. 대박이네요. 송구는 너무 반가워서 한달음에 달려갔어요. 굳으면 안 됨이야 라고 소리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큰일 났어요. 응삼이는 남봉꾼이었어요. 모두 도망쳐. 응삼이한테 잡혀가게 돼. 방금 나온 응가는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순간 응삼이는 응가를 짓뭉개버렸지 뭐예요? 짓뭉개버렸대요. 응아를. 통고는 허탈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말 흔하지 않은 삼단통 친구였기 때문이에요. 와, 이런 스토리가. 하지만 정신 차려야 돼요. 응삼이가 쫓아와요. 애들 오로 가야 되나 봐요. 그들은 한참을 대굴대굴 구덩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나무니까 가시가 온몸에 상처를 내고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쫓아오지 않겠지? 둘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응삼이의 추격은 집요했어요. 남봉꾼이 계속 찾아오네요. 둘은 정말이지 죽을 힘을 다해 뛰고 또 뛰었답니다. 저랑 어떻게 해요? 마늘종아가 상처가 났나봐요. 양파콩야가 호호해주고 있어요. 그때 마늘콩야가 지금 발그레해진 것 같아요. 어라, 마늘종야의 얼굴이 왜 빨개 보이나요? 니네들 좀 보세요. 눈에 별 모양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요? 약간 둘이 폴린업을 한 것 같아요. 얼굴이 발그레, 그쪽이 입술이 바짝바짝, 머리가 쭈삣쭈삣. 그때였어요. 순간 무언가가 불쑥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마늘종이는 너무 놀라 그것을 휙 하고 잡아들였죠? 뭐가 나왔나봐요. 아, 다행이에요. 땅속에서 자고 있던 피만콩야였던 것이었어요. 피만콩야가 쏙 나왔나봐요. 피만콩야는 땅속에서 나와 반갑게 인사했어요. 안녕들, 나는 피만콩야라고 해. 너희들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머리에 기다란 싹을 치렁치렁 늘어뜨린 피만콩야는 참 신기하게 생겼네요. 저놈은 마을의 남봉꾼 응삼이라고 불리우지. 성격이 포악해서 마주치면 재빨리 풀숲이나 땅속으로 숨어야 잡혀가지 않는단다. 피해야겠네요, 응삼이를. 아, 그래서 피만콩야는 땅속에서 나왔군요. 그때였어요. 이게 뭐라? 피만콩야 가봐. 호기심 많은 마늘종아가 피만콩야의 싹을 휙 하고 잡아당겼어요. 마늘이는 완전히 행동파예요, 행동파. 그러자 웬일인지 피만콩야는 꽥 하고 소리치르며 이곳저곳으로 마구 뛰어다녔어요. 그러더니 막 다다다다다 막. 피만콩야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겨우 정신을 차린 피만콩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휴, 후끈 달아오르는구만. 양파콩야의 눈이 왜 반짝반짝 빛나고 있나요?
양파콩야는 피망콩야의 풍성한 싹이 너무나도 부러운 것이거든요. 나도 얼른 자라서 멋진 야채가 될 거야. 라며 너무나 부러운 듯한 눈으로 바라보았대요. 야채에게 있어서 싹의 풍성함은 싱싱한 토종 야채임을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란 말씀이야. 자, 보라고. 나의 이 우아한 줄거리를. 피망콩야는 자랑스러운 풍성한 줄기를 휘휘 소리에 내며 좌우로 흔들었어요. 양파콩야는 그 모습이 너무 멋져 보였답니다. 너무 멋있어. 못생겼다고 생각했던 자신도 크면 싱싱하고 멋진 야채가 될 수 있다는 희망에 가슴이 뛰었대요. 양파콩야는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답니다. 그런데 왠지 마늘콩야의 눈빛이 촉촉히 젖어드는 건 왜일까요? 양파콩야의 사정을 알게 된 피망콩야 역시 양파콩야를 이리저리 살펴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뾰족한 대답은 나오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러나 실망하긴 아직 일러요. 야채들 중 가장 박식하고 어릴 때 멀리 도해지로 유학 갔다 온 똑똑한 콩야가 개울 건너에 살고 있다며 둘을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굴까요? 약간 체리 콩야 같기도 하고 왜죠? 샐러리 콩야. 개울 너머에 산다는 똑똑한 콩야는 양배추의 정령, 샐러리 콩야였어요. 어려서부터 도해지로 유학을 떠나 보다 넓은 세상을 보고 왔으니 어쩌면 양파 콩야의 자아를 밝힐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어째서인지 양파 콩야의 표정이 썩 좋지만은 않아 보이죠? 알겠어요. 아까부터 마늘 콩야가 피망 콩야를 졸졸졸 따라다니며 좋아하는 모습에 마음이 상한 게 아닐까요? 양파 콩야가 마늘 콩야를 좋아하구나. 아무튼 그러는 사이 어느덧 일행은 샐러리 콩야에게 가는 길목에 개울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웬일인가요? 엊그제 내린 비로 물이 정말 많이 불어있군요. 거칠고 사나운 물살이 빠르게 흐르고 있어요. 이런 위험한 물살을 건너기에 야채들의 몸집은 너무나도 작고 왜소하네요. 수심에 차있는 두 야채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양파콩야의 뒷모습이 심상치가 않죠? 과연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내가 먼저 건널 테야. 이까지 개울쯤이야 한 번에 건널 수 있다고. 마늘콩야, 잘 봐두라고. 나의 멋들어진 모습을. 큰일 났어요. 마치 무언가를 증명해 보이겠다는 듯 결의에 찬 양파콩야가 대뜸 개울을 건너겠다며 징검다리를 향해 뛰어드는 게 아니겠어요? 과연 양파콩야는 무사히 개울을 건널 수 있을까요? 진짜 서사가 장난 아니네요. 거의 야채부랑리의 역사책이야. 역사책. 역사가 다 담겨있어. 팟팟팟팟. 양파콩야는 폴짝폴짝 징검다리를 뛰어넘으며 용감하게 개울을 건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얼마 못 가 그만 발을 헛디고 마는 양파콩야. 역시 짧은 다리론 무리였나요? 꽥. 다리가 짧은데 막 건너니까 그런가 봐요. 순식간에 거센 물살 속으로 물고기들과 함께 떠내려가고 말았대요. 떠내려가고 말았대. 깜짝 놀란 피망콩야와 마늘종 콩야가 달려가 보았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개울 저편으로 떠내려갔는지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있네요. 오메. 여기 술 마시죠, 다들. 다 서사가 있네. 저희 이메 믿잖아요, 진짜로. 한편 깊은 숲 개울가에서 무언가를 물에 띄우며 소원을 빌고 있는 콩야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양배추 콩야. 그녀는 양배추의 정령이었어요. 튼실한 사내 하나만 보내주세요.
양파콩야가 왜냐면 야채불황리에서 남자 캐릭터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매콤한 냄새에 문득 고개를 돌려보니 개울가에 웬 야채 하나가 떠내려온 것이었어요. 이거 왠지 그리스 로마 신화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마법의 꽃 때문인가요? 양배추 콩야는 너무 기뻐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너무 기뻤나 봐요. 양배추 콩야 약간 파마한 머리 같아. 튼실한 사내 하나 보내달라고 빌었지만 왠지 이 사내는 심한 문살과 함께 배치를 끙끙 앓고 있네요. 양배추 콩야는 매일 간호하고 반나스로 정성껏 돌보았답니다. 지극한 간호 때문일까요? 심한 몸고생을 한 양파 콩야는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건강을 회복했을 때 머리 위에 싹마저 조금 자라있는 게 아니겠어요? 개울가 물에 불어 자란 탓인지 통통하게 물이 올라와 있네요. 양파 콩야에게 너무나 고마운 콩야였어요. 들은 금세 친구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양파 콩야의 머릿속에 문득 까맣게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개울 건너에 산다는 샐러리 콩야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잖아요. 맞아, 샐러리 콩야 만나기로 했죠. 양파 콩야는 그간의 일들을 설명하며 박식하고 유식한 개울 너머 보라색 콩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때였어요. 샐러리 콩야 얘기가 나오자 양배추 콩야 얼굴이 풍성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질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샐러리 콩야에 대한 그 어떠한 얘기도 하지 말라고 못 받는 것이었어요. 자신을 돌봐준 고마운 은인이었지만 자아를 찾기 위해서는 꼭 샐러리 콩야를 만나고 싶었어요. 양파 콩야가 삐져서 입을 오물오물 거리는군요. 그러니까 이 양배추 콩야는 건실한 사내 한 명 내보내달라고 했는데 양파 콩야가 오니까 기뻤는데 간다고 갈 것 같으니까 양파 콩야가 그놈의 그 자아 정체감을 찾는 일에 양파 콩야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몇 날 며칠을 쫄라대는 양파 콩야의 투정이 결국 지친 양배추 콩야는 샐러리 콩야가 사는 보라색 양배추 밭으로 양파 콩야를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 두꺼운 동아줄로 꽁꽁 묶어 마치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는 듯 모양새예요. 양배추 콩야 무섭네. 어디로 도망갈까봐 양파 콩야가. 이윽고 도착한 보라색 양배추밭. 그곳엔 과연 연한 보랏빛의 또 다른 양배추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쁜 연보라색, 동그랗게 말린 머리, 통통한 볼살. 과연 샐러리 콩야는 지금까지 보아오던 색과 느낌 이상의 매력이 넘치는 콩야였어요. 양파 콩야는 한동안 멍하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이뻤나봐요. 약간 그리스 로마 신화로 따지면은 아프로디테 같은 느낌인 건가? 비너스? 언니 너무 예뻐. 핫. 양파 콩야의 눈이 왜 저런가요? 갑작스레 주위로 꽃잎이 흩날리며 자기도 모르게 느낌과 감정을 그대로 솔직하게 토해내는 양파 콩야입니다. 그랬더니 짝! 이거나 먹어라! 장렬하는 양배추 콩야의 껍데기 3단 콤보. 그랬군요. 이것 때문일까요? 누구나 처음 보면 반해버리는 샐러리 콩야의 외모를 경계해 양파 콩야를 데려오기 싫었던 그녀였을까요? 약간 양파 콩야가 제우스고 양배추가 헤라 같은 느낌? 이놈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모르구나. 그토록 지극한 정성으로 간호하다 양배추 콩야의 부드러운 손길은 어느새 질투의 장작개비가 되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듯 무릇한 표정의 샐러리 콩야. 나쁜 지지배. 정신없이 린치를 가하던 양배추야. 이번엔 고소한 데 놓고 있던 샐러리 콩야를 향해 날카로운 독설을 내뿜기 시작합니다.
점점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만신창이가 돼버린 양파궁야는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하고 있어요. 엄청 얻어터졌네요. 이때 샐러리 궁야의 채찍이 매서운 소리를 내며 날아와 양파궁야의 등짝을 강타. 뭐야, 샐러리 궁야도 양파궁야를 때려? 마치 꼬리에 불이라도 난 송아지처럼 미치듯한 속도로 36개 주랭랑을 치는 양파궁야였습니다. 후행. 무서운 두 여자의 싸늘한 냉기를 뒤로 한 채 어딘지 모를 컴컴한 숲길을 정신없이 달리고 또 달리는 양파궁야의 시야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무아지경 그 자체입니다. 진짜 이거 막상 읽으니까 서사가 대단한데요? 맞아, 똥건이 있었죠. 제가 지금 음료를 마시면서 읽고 있거든요. 근데 목이 타요. 이게 생각보다 서사가 되게 있네요, 이게. 맞은편 숲으로 들어서는 언덕에 어디선가 본 듯 매우 낯익은 콩약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굵은 눈썹과 다부진 입모양. 무엇보다 결코 잊을 수 없는 냄새의 소유자. 역시 똥군인가요? 응삼이로부터 공격 이후 똥방이 묘연하더니 이런 곳에서 다시 보게 되는군요. 그런 똥군의 시야에 역시 낯익은 초록색 콩야가 멀리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양파콩야네요. 이런 우연이 있나요? 역시 응삼이에게 공격을 받은 후 행방을 알 수 없던 이름 모를 소년 양파콩야라는 걸 알고는 손짓을 하는 똥군이었습니다. 반가웠나봐요. 그런데 왠지 양파콩야의 속도가 느려지질 않았어요. 더군다나 정상이 아닌 듯 뒤집혀서 버린 눈을 하고 있잖아요. 꾸액꾸액. 어머, 갈랐나봐요, 똥군은. 이렇게 허무할 수가 없네요, 똥군. 초반에 다소 비중 있는 역으로 출발하는 듯 했던 똥군은 순식간에 두 쪽으로 갈라져 휘청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지도 모르는 듯 가쁜 숨을 몰아쉬는 양파궁야. 구수한 냄새만이 똥군의 마지막 스치를 전해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똥군의 마지막 최후인가 봐요. 이제는 똥군 안 나오나요? 똥군 죽었어, 어떡해.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건가요? 네가 지금 똥군 죽였어, 어떡해. 그저 발길 닿는 대로 또다시 앞을 향해 고단한 발길을 이어가지만 지칠 대로 지쳐버린 우리 주인공의 뱃속은 이미 허기질 대로 허기진 상태였으며 극도로 민감해진 양파궁야의 눈밑엔 어느덧 깊은 다크서클이 피어가고 있었습니다. 아, 이건 무엇일까요? 길 한가운데 희고 봉실봉실한 물체가 놓여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빵일까요? 떡인가요? 입가에 맴도는 난생 처음 맛보는 고소한 향이 입가에 맴돌고 양파콩야는 살펴볼 겨를도 없이 입으로 가져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뭘 지금 주워 먹고 있나봐요. 극도로 민감해진 오감은 먹을 때 더욱 예리해진다고 했던가요? 한참을 맛있게 먹던 양파콩야의 등 뒤로 왠지 모를 낯선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양파콩야의 몸은 반사적으로 움츠러들며 이 낯선 시선을 바라보았어요. 저희 알죠? 이거 주먹밥콩야네요. 어두운 달빛 아래에 모습을 드러낸 희고 뽀얀 살결의 물체는 다름 아닌 주먹밥군이었습니다. 서늘한 밤, 기운의 찰기가 떨어져 밥풀을 흘리고 있었군요. 서늘한 밤, 기운의 찰기가 떨어져. 밥풀이 떨어졌나봐요. 주먹밥군은 수척해 보이는 양파콩야가 불쌍해 보였는지 따라오라며 깊은 밤 어딘가로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거진 갈대숲을 지나자 양파콩야는 생소한 냄새가 느껴졌어요. 지금까지의 풀과 나무, 바람의 냄새와는 다른 다소 착한 기운이 느껴지는 가운데
어느덧 크고 거대한 건물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주먹밥 궁야는 큰 건물 맞은편에 판자로 이루어진 작은 집으로 양박 궁야를 데리고 갑니다. 여기 저희 양계장 맵이네요. 바- 밖에서의 모습과는 달리 안은 무척 넓고 쾌적했으며 무엇보다 따뜻한 곳이로군요. 주먹밥군은 두부 아줌마를 모셔올 테니 잠시 이곳에서 쉬고 있으라며 양박궁야를 남겨두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아직 생소하고 낯선 환경에 얼떨떨하기만 한 양박궁야는 그저 두 눈만 말똥말똥거리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저희가 아체부랑니에서 다 이제 남자 캐릭터, 여자 캐릭터가 나눠져 있거든요. 그리고 야채부랑니 그 마을 맵 그런 것들도 여기 이야기 속에 다 녹아있네요. 신기하다. 다만 아까부터 구석진 자리에 놓여진 고소한 냄새 왠지 맛있어 보이는 물체가 양파 궁야의 시선을 잡아 끌고 있네요. 잠시 후 양파 콩야가 쉬고 있는 건물로 두 마리의 콩야가 들어갔습니다. 어라, 그런데 기다리던 주먹밥 콩야는 아닌 것 같아요. 이들은 또 누구인가요? 잠시 후 그들이 안으로 들어섰을 때 무엇인가를 움켜쥐고 만나게 먹고 있는 불청객을 발견합니다. 불청객의 손에 들린 건 바로 달걀. 노란 노른자가 볼록볼록 깨진 껍질 사이로 흘러내리고 있어요. 이곳은 닭장이었군요. 계란쿵야에게는 동지 아닌가요? 꼬대꼬꼬꼬. 조금 후에야 주먹밥코는 두부 아줌마를 모시고 닭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동이 벌어졌는지 닭장 안이 매우 시끄럽습니다. 소동의 주인공이 다름 아닌 양파쿵야. 수많은 닭들과 계란 남매에 둘러싸인 채 애처롭게 울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아니, 대체 뭐죠 그 아이? 둘째를 먹어버렸어요. 양파쿵야가 둘째를 먹어버렸대요. 두부 아줌마가 제때 와줘서 다행이에요. 양파쿵야가 먹은 달걀의 주인에게 거듭 사과를 하며 사태를 수습하고 있습니다. 양파콩이야 울고 있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문짝들은 조용히 넘어가 주었대요. 더불어 몹시 지쳐 보이는 양파콩야를 위해 닭장 한 구석에 하룻밤 지낼 수 있는 배려를 해주었답니다. 하룻밤 묵게 해줬나봐요. 그러나 정작 자리에 누웠을 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조금 전 엄마와 아빠 품에서 칭얼대던 계란 남매가 몹시 부러울 뿐이었죠. 엄마 아빠는 어디 있을까? 라며 속으로 되뇌이는 양파쿵야였습니다. 양파쿵야가 엄마랑 아빠 보고 싶나봐요. 끈적끈적한 느낌의 눈을 떠보니 소가 혓바닥으로 머리를 핥는 상쾌한 아침이었습니다. 싱그러운 여름 햇살이 아침부터 마당을 내리쬐고 기분이 좋아진 양파쿵야는 마당 이곳저곳을 산책하며 뽀샤시한 기분을 만끽하고 있네요. 한참을 돌아다니던 이내 집안의 부엌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부엌은 어젯밤 양파쿵야를 도와준 두부 아줌마와 주먹밥꾼이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안에 누가 있나 봐요. 속닥속닥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 양파쿵야는 스금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과연 부엌엔 두 명의 쿵야가 대화를 나누고 있네요. 그런데 그 중 하나는 매우 낯이 익어요. 누구였죠? 아, 그랬군요. 일전에 헤어진 양배추 양이에요. 샐러리 쿵야와 다툼이 있은 후
헤어졌던 곱슬머리 양배추 콩이었습니다. 순간 아찔해진 양파콩야는 들키세라 급히 몸을 돌려버렸어요. 하지만 가슴만은 콩닥콩닥. 두 여인한테 맞았죠.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무척 심각한 분위기. 양배추 콩야의 표정이 어디인지 모르게 매우 슬퍼 보여요. 그렇게 한참을 얘기하던 빨간 머리 콩야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지자 양배추 콩야의 그 큰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볼록볼록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양배추 콩야는 지금 자신의 짝이 될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때마다 야채부랑이 남자 캐들이 미안, 난 샐러리를 좋아하고 있어. 이러니까 이제 눈물이 나나 봐요. 빨간 머리의 콩야도 샐러리 콩야를 좋아하나 봐요. 샐러리 콩야 얘기만 나오면 한없이 약해지는 양배추 콩야인가요? 이내 애처로이 울면서 밖으로 뛰쳐나가고 있네요. 그녀의 얼굴은 예전에 매섭던 얼굴이 아닌 너무도 여리고 약한 모습. 양파 콩야가 뭔가 보호심이 작동했나 봐요. 너무도 슬픈 눈에 양배추 양을 본 양파 콩야는 왠지 마음이 울적해졌어요. 한동안 그녀의 뒷모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그곳엔 두 아줌마와 주먹밥군이 서 있었습니다. 반가운 얼굴이었습니다. 닭장 속에서 어쩔 줄 모르던 양파 콩야를 옹경에서 구해준 고마운 아줌마. 아줌마는 간밤에 머리 위 싹이 훌금 커진 것 같다며 좋아하셨어요. 그러고 보니 싹이 점점 자라나고 있네요. 이제 싹이 점점 나나봐요, 양파 콩야가. 두부 아줌마는 주방을 구경시켜주겠다며 양파 콩야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오래된 목조 건물의 나무향과 창틀로 걸러지는 은은한 햇살이 무척이나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이거 아마 수연이네 그 지붕 거기 맵인 것 같아요. 아줌마는 주먹밥 콩야와 김치 콩야를 정식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모두 부엌과 주방의 정령들이지요. 주먹밥 콩야와 두부 콩야가 부엌과 주방의 정령들. 조금 더 양파 콩야를 울린 그 빨간 머리 무서운 아이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양파 콩야입니다. 안녕, 나는 김치 콩야라고 해. 그러던 중 갑자기 양파 콩야가 하늘 위를 가리키며 저 아이는 누구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이상하네요. 위에 누군가가 있는 건가요? 저런 큰일 났어요. 인간의 아이 수연이었습니다. 수연이의 출현과 동시에 주방의 콩야들은 괴성을 지르며 달아났지만 순진한 양파 콩야는 그만 잡혀버리고 말았어요. 수연이한테 잡혔나봐요. 뜻밖의 장난감에 흥분한 수연이는 양파 콩야를 안고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야하하. 수연이가 알고 보니까 무서운 아이였네. 마침 밭에 계시던 할아버지께 보여드렸어요. 그러나 할아버지께서는 어디서 덜 익은 양파를 주워왔디야? 하며 왠지 인상을 찌푸리시네요. 불쌍한 양파 콩야. 할아버지에겐 그저 평범한 야채로 보일 뿐이었답니다. 할아버지의 시큰둥한 반응이 심통이 난 수연이었지만 그래도 이 귀엽고 큰 눈의 강아지는 수연이의 마음을 하늘 높이 띄워주었습니다. 수연이는 조금 전 밭에 가시던 마을 이장님의 막내 손녀예요. 아직 어린 탓에 시골 생활이 무척 따분하고 심심했던 거죠. 멀리서 퇴근하던 언니 소희를 만났어요. 하지만 어른들 눈엔 그저 평범한 양파일 뿐인지 하나같이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양파 콩야를 보고 이런 시큰둥한 반응이 있었나봐요. 뒤에서 누군가 수연이 자매를 발견하고 인사를 하며 다가왔습니다. 폐품을 모으고 있었는지 봉지 한가득 빈 병을 담고 있네요.
여기 쓰레기장 아저씨 아니에요? 응. 헉, 응삼이로군요. 아, 응삼이. 예전 숲속에서 양파콩야를 공격하던 그 무시무시한 인간입니다. 대낮부터 술을 먹었나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응삼이. 실은 소희를 좋아하는 맘에 얼굴이 빨개진 거죠. 응삼이가 소희를 좋아하나 봐. 실은 소희를 좋아하는 맘에 얼굴이 빨개진 거죠. 하지만 소희는 별로 탐탁치 않은 모습이네요. 그쵸, 이런 인간을 누가 좋아해? 어머나,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다가오던 응삼이의 그 작던 눈이 갑자기 함지박만하게 커져버렸어요. 무슨 이유일까요? 아, 그렇군요. 수연이가 안고 있던 양파콩야를 발견했어요. 그렇다면 응삼이는 어른이 아니었나요? 어른이 아니었나요? 응삼이는 언니 소연이와 같은 19살이었지만 정실 연령은 아직 10살인 지능 장애를 겪고 있기 때문에 홍야를 볼 수가 있었답니다. 이런 소사가 나 있어. 응삼이는 정신 연령이 낮나 봐요. 무서운 응삼이를 다시 만난 양파콩야는 파랗게 질린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무시무시한 호통 소리와 함께 누군가 응삼이의 두툼한 볼살을 내리치며 뛰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바로 응삼이의 아버지이자 마을의 덤복자 돈만이군요. 앙숙관계인 최 회장의 딸들과 함께 있는 응삼이를 발견하고 너무 흥분한 나머지 멀리서부터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희 자매 그 자매가 최 회장 딸인가 봐요. 돈만이는 마을의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 이장이자 두 손녀의 할아버지 최 회장의 반대로 손녀구나. 골프장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였지요. 돈만이는 무서운 얼굴로 오후에 할아버지를 찾아가 단판을 짓겠다고 전화하며 응삼이를 끌고 요요히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수연이와 소희 그리고 양파콩야는 한동안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최 이장님 댁이에요. 수연이는 저녁이 되어서도 양파콩야를 손에서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신 할아버지의 눈에 그런 숙녀가 이상해 보일 뿐이었죠. 제가 실성을 했나. 이제 다 놀았나요? 소희의 저녁 먹으라는 소리에 수연이는 곤충 채집용 철장을 열고는 양파콩야를 휙 하고 던져버렸습니다. 휙. 아니, 이게 누구죠? 놀랍게도 철장 안엔 개울에서 헤어진 마늘종야와 피망콩야가 있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물을 경황도 없이 양파콩야는 앞에 있는 마늘종야를 끌어안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떠내려간 양파콩야를 찾으러 개울을 따라가다 마침 김자리를 잡던 수연이의 채에 걸려 이곳으로 잡혀온 마늘과 피망콩야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렇게 된 게 다 양파콩야의 자신의 객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부끄럽고 미안한 감정에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마는 양파콩야였습니다. 왜냐면은 양파콩야가 독단적으로 행동했잖아요. 그보다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무척 소란스럽네요. 시끌벅적한 인간들의 고함 소리가 마당에 가득합니다. 콩야들은 철장에 붙어 일제히 밖을 주시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금 전 최 회장과 등판을 짓겠다던 돈만이가 찾아온 것이었어요. 둘은 어릴 때부터 속고 친구였지만 지금은 골프장 개발건으로 지독한 앙숙 관계가 되어 있었죠. 대박이다. 절대 공포장은 안 돼. 포기해.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냐? 밭을 갈아엎고 골프장을 만들려는 돈만이와 개발을 반대하는 최 회장 사이의 깊은 골은 이미 골물대로 골문 상태였습니다. 험담과 인식 공격이 오가고 급기야
흥분한 최 회장님이 동만이의 멱살을 잡으며 한판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네요. 아주 이거는 현실적인 부분인 것 같아. 저런 조심해요.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을 하던 중 급기야 최 회장님이 그만 바닥으로 밀려 쓰러지고 말았어요. 에이, 으악. 최 회장님이 쓰러졌대요. 쓰러진 이장님은 정신을 잃고 소희와 소연이는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때 친구였던 두 사람인지라 동만이의 표정 또한 그렇게 밝아 보이진 않아요. 내일 예정대로 모밭을 갈아엎겠다는 얘기를 남기고 돌아가는 동만이었습니다. 친구였는데 이렇게 방숙관계가 돼버렸나 봐요. 두 분 친구 사이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고집불통 늙은이 같은 이러. 얘들아 서둘러 지금이야. 한편 인간들의 어수선한 틈을 타 수연이의 곤충망에선 필사의 탈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부 아줌마가 힘이 센 무군을 데려와 철장을 뜯어내고 있어요. 무군이가 힘이 세구나. 정말 다행입니다. 비록 할아버지의 일은 안 됐지만 콩야들로서는 지금의 기회를 놓칠 수가 없겠죠? 있는 힘껏 죽을 힘을 다해 풀숲으로 달아나는 콩야들이었습니다. 자연의 정령인 콩야들은 원래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응삼이는 봤잖아요. 하지만 요사이 숲이 사라지고 자연의 기운이 약해지면서 간혹 어린아이나 인간의 눈에 보여지는 일이 잦아지게 되었대요. 그래서 응삼이가 보였나봐요. 자, 모두 모였나요? 출발합시다. 이대로라면 더 이상 야채부랑리가 콩야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할지도 몰라요. 개개인의 감정이나 서로의 이해관계는 잠시 접어두고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부 아줌마는 콩야들을 모아 마을에 수오신 풍악산 신을 찾아가기로 합니다. 풍악산 익숙하죠? 산신각은 마을을 감싸고 있는 풍악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두부 아줌마의 통솔에 따라 콩야들은 이쁘고 귀엽게 구호를 맞춰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꽥꽥 짹짹 참새오리 참새오리 짹짹 꽥꽥 어쩐지 으스스한 분위기에 풍악산 신각. 과연 이곳에 산신님이 계신 걸까요? 저런 콩야들 지금 놀러온 게 아니에요. 오랜만에 모여 산을 오르는 콩야들은 왠지 소풍을 온 것 같은 기분에 왁자지껄 웃고 떠들며 난리가 났군요. 지금 놀 분위기가 아닌데. 그때였습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산신각에서 흰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란 콩야들은 눈이 휘둥그레진 채 산신각 쪽을 바라봅니다. 신령님이신가 봐. 어허, 이런 고얀 놈들. 누가 감히 산신각에서 떠드는 게냐? 그만한 표정, 쩌렁쩌렁 울리는 호통소리에 함께 풍악산 산신님이 연기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큰일 났어요. 콩야들 이제 혼나는 일만 남은 건가요? 아, 바로 그때 어디선가 난데없이 흥통이 날아와 그만 산신님은 근엄한 얼굴을 강타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런 정숙한 분위기 속에 대체 어디서 흥통이 날아든 걸까요? 저런 산신각 앞 도로를 지나던 관광버스에서 창밖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있군요. 아,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를 줬나 봐요. 이게 진짜 서사가 대박이다. 그래서 저희 콩야들이 쓰레기를 줍잖아요. 이런 산신령님이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네요, 콩야들을. 분위기를 만회해보려고 노력하는 풍악산 신님이에요. 그러나 별 소용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깡통차기 할까요?
안타까운 순간이에요. 한시님을 제쳐놓고 더욱 재미있게 놀고 있는 쿠녀들이었습니다. 원래 좀 썰렁하시니? 쉿 들으라 엄청 소심해. 쿠녀들은 막 야하하 야하하 이렇게 놀고 있는데 호돌곤 어응 하고 물어버려. 어. 화가 머리끝까지 난 산씨님은 그만 이성을 잃고 무시무시한 발톱을 가진 호돌곤에게 쿠녀들을 물어버리라고 소리쳤어요. 그러나 호돌곤은 외로웠나요? 어느새 쿠녀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군요. 이거 너무 귀여운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저 오늘 이거 썸네일로 해야겠어요. 야, 단단히 삐쳐버린 산신님은 바닥에 그림을 그리며 먼 곳을 바라볼 뿐이에요. 두부 아줌마는 사정사정을 하면서 토라진 산신님의 마음을 돌리느라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나 뭐 그려야 돼? 지금 실랑이를 버릴 때가 아닌 거죠? 두부 아줌마 노력 끝에 겨우 산신님의 마음을 돌릴 수가 있었어요. 산신님은 고와 야채, 양파콩야를 이리저리 돌려가며 관찰하셨고 대뜸 비서인 사성군에게 과거를 보여주는 신비의 거울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양파콩야의 자아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인가봐요. 이거 뭐 이래? 뭐 하는 놈이야 이거. 정말 불상사나운 주문이야. 꽁야롱야롱 뽀르롱 뽀약뽀약 꽁야리라룡 꽁야롱야롱. 과거를 보여주는 신비의 거울 면식형. 거울을 움직이는 산신령님과 할 수 있는 궁극의 주문이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자 거울 속에서 신비한 기운이 감돌면서 무언가 희미한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콱콱콱 멀리 굴삭기가 보입니다. 굴삭기는 지금 밭을 갈아엎고 있어요. 엄청난 굉음을 내며 갈아엎는 밭은 다름 아니 양파밭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양파콩야가 고아가 됐나보다. 굴삭기뿐만 아니라 포크레인과 각종 장비들이 밭을 완전히 밀어 민둥산을 만들고 갈아엎인 양파들이 길가로 쏟아져 나오고 있네요. 아니, 대체 누가 이런 심한 짓을 하는 거죠? 인간들이겠죠. 맙소사, 이제 알겠어요. 야채 브랑리를 골프장으로 만들려는 돈마니의 지시였군요. 뒤로 돈마니의 아내와 아들 응삼이가 보입니다. 돈마니의 아버지는 농부셨어요. 하지만 어느 해인가 크게 농사를 망친 후 그 충격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끝내 어린 돈마니를 남기고 세상에 떠나셨습니다. 그렇구나. 돈마니도 불쌍하긴 하다. 농사 같은 거 싫어. 죄다 갈아엎고 말 거야. 그날 이후 돈마니는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한 농사일의 회의를 느끼며 자연에 대한 복수심에 점점 포악하고 사납게 변해버렸어요.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되었을 때 도예지에서 아주 큰 부자가 되어 야채 브랑리의 땅을 전부 사들이기 시작했지요. 고향에서 더 이상 그 누구도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마을 전체를 골프장으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서 말이죠.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드디어 밝혀지는 순간들입니다. 양파콩야는 돈마니가 골프장을 짓기 위해 사들인 양파밭을 개간하면서 살 곳을 잃은 어린 양파였네요. 그러나 정작 본인은 양파라든지 배추라든지에 대해 잘 실감이 나지는 않는 듯 멍한 표정. 이제 양파콩야가 자신의 정체를 알았는데 정작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양파밭을 시작으로 무, 배추, 오이, 호박 등 야채 브랑리의 모든 땅이 차례대로 갈아엎힐 예정이기 때문이었죠. 한신령님 제발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요? 지금 풍야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말 큰일이에요. 자연이 파괴되면 전령들은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고 더 이상 야채 브랑리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한시님은 예상했다는 듯 말없이 노란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이셨습니다.
이게 세계관이 있네요. 야채 브랑리가. 그러니까 자연 파괴가 됨으로써 양파 공야도 고화가 되고 그것은 누구든 이마에 붙이면 잃어버렸던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 오해를 풀고 세상과 화해를 이룬다는 필살의 부적, 등망지였습니다. 지금 야채 브랑리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돈마니의 마음을 돌리는 것뿐이며 부적의 효험은 단 한 번뿐이라는 신사님의 설명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이 위험한 과제를 수행하느냐입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와 같이 그 무서운 돈마니의 이마에 부적을 붙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돈마니의 이마에 부적을 붙여야 되나 봐. 갑자기 누군가 외쳤습니다. 산시님이 가서 붙이고 오세요. 산시님이 방금 대답한 콩야가 누구인지 물어보셨어요. 역시 정직한 주먹밥 콩야가 대답하는군요. 양파 콩야입니다. 꼰질렀어요. 주먹밥 콩야가. 이렇게 해서 우리의 주인공 양파 콩야가 돈마니의 이마에 부적을 붙이는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꼰질름을 당해서 양파 콩야가 부적을 붙이는가 봐요. 야채 브랑리의 운명을 짊어진 야부리 수비대. 그들을 위해 산신님은 사슴군이 이끄는 산신 전용 리무진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럼 출발해볼까요? 가라, 야채의 장령들이여. 여보세요, 거기 지리산이죠? 선녀 구하시나요? 갑자기 이직하고 싶은가 봐. 돈마니의 집은 게을려 으리으리한 양옥집으로 돈마니의 아버지가 직접 지으셨어요. 마당에 무서운 개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콩야들은 지붕을 타고 깨진 기앗장 사이로 살금살금 몰래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돈마니는 낮잠을 자고 있군요. 한가로운 오후 피곤한 듯 창가 의자에 앉아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네요. 행여 들킬까 콩야들은 창가 커튼을 타고 조심스레 창턱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뭐야? 웬 김치가 있는 거야? 쾅! 저런 조심해요. 맨 아래서 버티던 김치군이 그만 힘이 풀려 창턱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얘들아 둘러싸! 이 판사파님이야! 사태는 이미 엎지르진 물. 이렇게 된 이상 우물줄을 버릴 틈이 없어요. 콩야들은 순식간에 돈마니를 에워싸 버렸습니다. 이제 이판사판 싸우나봐요. 끄아 쾅! 예상을 깨는 선제 공격. 무시 콩야와 왕기랑군의 환상적인 묶어치기. 돈마니는 뒤로 벌러덩 자빠지고 있습니다. 이때를 놓칠세라. 부적 담당 양파 콩야 쏜살같이 달려듭니다. 하바바바바바. 하지만 돈마니 그렇게 호락호락 당하지는 않죠? 파리채를 잡고 양파 콩야를 내리치고 있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돈마니가 시선을 뺏긴 틈을 노린 무시콩야의 환상적인 허리찢기. 돈마니를 허리를 찍어버려. 순간 충격을 받았나요? 돈마니 새우처럼 꺾인 허리를 부여잡고 가드처럼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돈마니 위기. 결정적인 파워 똥침. 왕기랑군 자신의 실수를 만이라도 하려는 듯 살을 파고드는 궁극의 필살 드랍을 펼칩니다. 그와 동시에 하늘에서 이어지는 쿵야 공중근의 부적 붙이기. 이거 완전 B급 가능성인데. 이거 만화 그리신 분 뭔가 정신줄 놓은 상태에서 그리신 것 같아.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환상적인 팀플레이였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이상한 생물들로부터 반사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던 돈마니는 그만 이마에 부적을 붙이고 맥없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풍악 산신님의 부적은 즉시 그 효험을 발휘하며
돈만이의 의식세계를 그 옛날 어린 시절로 되돌려 놓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야채부랑이는 싱그런 햇살 아래 끝없이 푸른 초목과 살찐 야채들이 즐겁게 노래 부르는 아름다운 고향입니다. 그래, 돈만이야. 어, 돈에 미쳐서 물론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신 건 있겠지만 자연을 훼손하면 되겠니? 농부이신 돈만이의 아버지는 늘 검소하셨고 농사를 천직으로 믿으며 땅을 의지해 정직한 이익을 남기시는 분이었어요. 돈만이 또한 그런 아버지의 밭일을 도우며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시골 아이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 앞에 생전 처음 보는 고급스러운 차와 깔끔한 도예지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도예지 사람들은 아버지에게 온갖 가만히설로 야채부랑이의 땅을 팔도록 해요했대요. 하지만 아버지는 땅을 팔 생각이 없었습니다. 정중히 거절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토기꾼들은 아버지의 농가 밭에 물을 대고 있는 저수지에 볶국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나쁜 인간들이네. 얼마 뒤 독이 퍼진 농가 밭의 작물들은 오염된 물로 인해 푸석푸석 생기를 잃더니 결국 썩거나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돈만이 아버지가 막 끄악 이렇게 하시고 계시네요. 토기꾼이 지시라는 것을 알고 있는 아버지는 흥분한 나머지 거세게 항의했지만 아무런 증거도 남기지 않은 교묘한 사기꾼들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렸던 돈만이에게 시름시름 앓으시며 고통받던 아버지의 죽음, 그것은 그저 고된 농사일과 그의 실패 때문으로만 알고 살아온 돈만이었죠. 그러니까 원래는 아버지 잘못이 아닌데 아버지가 돈만이는 이 자연을 해치는 사람들 때문에 죽은 걸 모르고 그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사실은 지금의 자신과 같은 사람들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모르고 말이죠. 그쵸? 한동안 웅크린 채 과거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돈만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을 받은 듯 고통스러운 얼굴로 부들부들 떨고 있네요. 문득 고개를 돌리는 순간 명팍 공연은 볼 수 있었어요. 그것은 포악했던 돈만이의 이면에 존재하는 나약함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한 진짜 원인을 모른 채, 그쵸. 기나긴 세월 오해 속에서 자신을 학대해오며 살아온 고통과 회한이 느껴지는 눈물로 흐르고 있어요. 다음 날 어김없이 야채부랑이의 아침이 찾아왔고 눈부신 햇살은 새로운 희망을 암시하며 화사하게 마을을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예정대로 돈만이의 일꾼들은 아침부터 포크레인을 끌고 모밭을 갈아엎기 시작하군요. 근데 갑자기 돈만이가 각성을 했나봐요. 멈추게 이보게들 작업을 멈추게. 갑자기 누군가가 포크레인을 가로막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돈만이였던 것이죠. 그 후 돈만이는 골프장 계획을 처리하고 일꾼들을 해산시켰습니다. 하루아침에 변해버린 남편의 모습에 가족들은 황당할 뿐이었고요. 그가 원래 돈만 밝히던 사람이었는데 며칠 뒤 얼마 전 싸우고 헤어졌던 불알 친구이자 동네 이장인 최씨의 할아버지를 찾아 용서를 비는 돈만이입니다. 그가 이제 깨달았나봐요, 돈만이가. 그간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고 있으며 다시 예전처럼 친구로서 화해하고 싶은 돈만이의 마음이었어요. 비록 고향을 파괴하고 마을 사람들을 이간질했던 돈만이었지만 모든 것을 뉘우친 진실한 모습에 최 회장님도 선뜻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둘은 어린 시절 같이 뛰어놀던 친구 사이로 돌아가 있었답니다. 며칠 뒤 응삼이는 집 뒤 텃밭으로 웬 부대자루 하나를 가져와 풀어놓았습니다. 그것은 예전 양파밭을 갈아엎을 때 수거해 창고에 보관 중이던 양파들이었죠. 여보, 저놈이 왜 우릴 풀어주는 걸까요? 그것보다 맘 받기 전에 빨리 떠납시다.
그리고 그 안에 어린 양파 콩야를 남기고 웅삼이의 부대 속으로 잡혀가 양파 콩야의 부모님도 계셨습니다. 양파 콩야 어머님, 아버님인가 봐요. 몇 개월간 동만이의 창고 속에 갇혀있던 두 양파의 심씨는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 양파밭 속으로 향하는 걸음을 재촉하고 있어요. 마침 저 멀리 양파 하나가 앞서서 길을 걷는 모습이 보입니다. 양파 콩양가 봐. 얘야 말 좀 묻었구나. 자신의 부르는 소리에 문득 고개를 돌리 얼굴은 바로 우리의 주인공 양파 콩야로군요. 드디어 꿈에 그리던 부모님을 만나게 되나요? 근데 양파 콩야가 부모님을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헤어졌던 엄마와 아빠가 바로 눈앞에 있어요. 새 양파는 물끄러미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일순간에 묘한 침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얘야, 혹시 양파밭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니? 아, 저도 마치 양파밭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맙소사, 한 가족인 새 양파는 서로가 가족이란 걸 모르고 있군요. 헤어졌던 엄마 아빠인 줄도 모르는 양파콩야였답니다. 이거 너무 슬프다. 그러니까 자기 엄마 아빠가 눈앞에 있는데 너무 어린 시절부터 혼자 자라서. 안녕, 내가 좀 늦었지? 양배추 콩이야 이제 양파 콩이야 여자친구 됐나봐요. 여자친구예요. 이 아이가 양파밭을 알고 있거든요. 어느새 양파 콩야와 양배추 양은 사귀고 있었군요. 정말 세상 일이랑 알 수가 없는 일이네요. 잃어버린 아이도 살아있다면 저 나이 또래일 거예요. 젊은 애들이라 참 풋풋하구려 여보. 아줌마 아저씨는 왠지 낯설지가 않아요. 비록 서로를 알아보진 못하지만 그들의 뒷모습은 마치 한 가족 같아 보였습니다. 이제 평화로운 야채불황리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바로 야채불황리에서 말이에요. 아, 대박인데요, 이거? 제가 처음에는 약간 신화적으로 갔다가 점점 이제 양파콩야가 이제 엄마 아빠를 찾기 위한 그런 모험을 떠나잖아요. 나의 뿌리는 어디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근데 그 속에서 인간들의 탐욕으로 자연이 파괴가 되고 그러면서 야채들의 고난이 있었고 근데 결국에는 돈만이가 과거 자기의 아버지의 실수 때문에 죽음이 온 게 아니라 그 자연을 파괴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의 병을 얻고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돈만이가 나도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면 안 되겠다 하고 각성을 한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진짜 제가 읽느라고 좀 고생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거는 정말 한번 야채불황리 하시는 분들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제가 이제 읽어드렸으니까 대충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은 나름 기승전결이 있는 그런 에피소드인데요. 정말로. 그래서 오늘은 그 야채불황리 역사책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에피소드를 읽어봤고요. 제가 원래는 쩔을 계속 받고 있다가 이제 다른 뭐 괜찮은 게 없을까 하다가 읽어봤는데 나름 감동이 있는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너무 잘 읽었어요. 진짜 그 시절 넷마블 야채불황리 운영자들께서는 정말 너무 열심히 하셨네요. 네, 그러면은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